무슨 영문인지 한자리를 뱅뱅 돌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초아. 그런데 초아가 이상한지 나리도 그 곁을 서성이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뱅뱅 돌다 멈춰선 그때 저 익숙한 포즈, 그리고 이내 시원하게 배변을 보는데 두둥탁. 나리야, 너 지금 뭘 먹는 거야? 배변 후 쿨하게 퇴장하는 초아와 그 흔적을 쿨하게 처리 중인 나리.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일 보는 하루 곁에 어슬렁대는 초아. 아니 초아야, 안돼, 안돼! 그건 아니야, 제발 그만해, 제발. 이 녀석들 정말 역대급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자면 나리는 초아의 변을, 초아는 하루의 변을 먹는 똥 하나로 대똥단결된 기막힌 상황이죠. 사료와 똥까지 먹고 힘이 넘쳐나는지 목청껏 하모니까지 뽐내는 이 녀석들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 후 퇴근에 돌아오는 부부. 이 순간이 얼마나 걱정되고 긴장될까요? 자, 마음의 준비되셨죠? 심호흡하시고 두둥두둥 짜잔! 보기보다 심각한 건 코를 찌르는 변의 향기. 이게 양호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양호한데 지금. 애들이 똥 앞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두 분.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다 같이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건 뒤지는 거는 하루가 아마 뒤지고요. 다 뒤져놓은 거 얘들이 같이 이제 막 맛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동안 갖은 노력과 방법을 써왔지만 여전히 매일 반복되는 문제들. 지칠 법도 한데 충격의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는 두 분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매일 이렇게 치우시면은 좀 약간 짜증이나 화도 나실 것 같은데. 많이 나기는 한데 이제 피곤할 때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온 아이니까 이제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퇴근 후 휴식도 반납하고 개똥을 치우면서도 녀석들을 혼낼 수 없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죠.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 처음엔 이제 얘네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이렇게 조금 뒤져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분리불안이라는 거 모르고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거나 이제 어디 이제 보호소에 계속 갇혀 있다가 이제 막 나오게 돼서 신기해서 그렇게 뒤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게 저희 이제 막 주변 집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요. 애들이 막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버림받을까 봐 또 이렇게 불안해서 더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2년 전 하루나리 모녀와 초아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까지 내몰리다 부부를 만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입양한 지 3개월 후부터 집을 비울 때마다 난장은 물론 배변 문제까지 보이는 녀석들에게 혹시라도 과거와 같은 상처를 또다시 주는 건 아닐까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는 부부. 이제라도 녀석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일 편하다. 나리, 또 먹었어?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호자. 또 먹다니 무슨 일이죠? 어떻게 먹은 거야 도대체? 천지네. 희미한 흔적만 있을 뿐 사라진 저스트 똥. 집안 곳곳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나리. 그리고 엽기적인 먹방을 보여줍니다. 설상가상 침대까지 가져와 자리를 잡고 편히 먹습니다. 너 똥 먹었잖아. 나리 뽀뽀해? 너 똥 먹어서 안 돼. 너 똥 먹어서 싫어 너.
똥멍은 이거 똥 먹었어 뽀뽀해? 한밤중까지 계속되는 똥과의 전쟁.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뒤지는 것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패드 먹는 거는 나날이 진짜 더 발전되고 있고요. 지금 더 심해져서 얘네들 어떻게 고쳐야 되나 도대체 지금. 똥은 물론 배변 패드에 묻은 배설물을 먹다가 패드까지 먹고 만다는 녀석들. 갈수록 건강마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토피가 있어서 초아는 좀 너무 자주 긁어가지고 목에 지금 보시면 약을 한 번씩 먹이는데도 이렇게 심하게 긁어요. 그래서 너무 긁어서. 특히 습관적으로 똥을 먹는 나리와 초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기로 하는데요. 하루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 갔다 올게. 아빠랑 기다려. 갔다 올게 하고. 아무쪼록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요. 패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그래. 매일같이 그냥. 그러면은 네. 소화기 장애 있지 않아요? 막 이게 한 번씩 이게 면이 좀 물다든가 출혈이 있다든가 네,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런 거는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똥을 먹어대는데 이상이 없을 리가요. 평소 소화 장애는 물론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나리와 초아.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선생님, 얘네들 어떤가요? 얘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약을 쓰면서 좀 더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네. 심각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초아. 다행인데요. 그럼 나리는 어떤가요? 배탈 너무 자주 나가지고요. 패드 먹고 배탈 그냥. 빈혈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빈혈이 지금 정상이거든요. 제일 걱정됐던 빈혈 수치 이상 무. 그다음에 다른 장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 왜 똥을 먹을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각 홀로 집에 남아 가족들을 기다리던 하루. 아이고, 얌전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녀석 또 쓰레기통을 뒤집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기세입니다. 그러다 안 하던 소변 실수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너 소변 먹는 개였니? 올수록 점입 가경인 오늘의 문제. 이 녀석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해맑은 표정인데요. 잘 있진 않은 것 같았는데. 야. 저기 뭐야?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해 나름 애써왔지만 결국 녀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보호자들. 더 늦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좀 평일에는 오래 비워서 굉장히 미안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겠고요. 지금 이거 닦는 노력이면 뭐 네.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집 하루에 정리하는 노력이면. 2, 30분씩 투자하는데 뭐 노력해줘야죠, 당연히. 보호자가 안 보이면 시작되는 문제들. 그중 최고는 식분증. 지난날의 상처 때문인가? 아니면 도대체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반려견이 똥을 먹는 이유와 개선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시선 집중 채널 고정. 안녕하십니까, 황경영입니다. 지난 5년간 묵혀뒀던 식분증을 향한 질문들에 종지부를 짓기 위해 그거 왔어요. 설채연이 찾아갑니다. 세상에, 설치한이 뜨다니. 똥에 관한 의학 지식 그리고 행동 팁까지. 오늘을 위해 칼을 갈았다는 설치한 수의사 설쌤, 기대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네 왜 이렇게 착하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원래 가족 들어온 것처럼 해주는데 반겨주지만 않고. 으, 고수의 냄새가 난대. 좀 앉아볼까, 애기들아? 무서워? 겁이 많아서 셋 그죠? 다. 아이고, 다리도 들고. 알았어. 그래, 친해지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구나. 설쌤, 이해하시죠? 내가 모른 척하는 게 낫겠다, 너는. 소심이들. 저희 한번 앉아서 한번 말씀 나눠볼 네, 건데
여기 좀 신기한 것들이 또 보여가지고요. 아 저 물병은 뭐예요? 페트병이요. 네. 얘네가 이런 이빨로 막 너무 네. 나무 나무를 다 낡아서. 아, 그러네요. 저런 데가 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우선 앉아서 네.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은 특히 두 아이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이름을 잘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하루고요. 네, 하루. 하루, 나리. 나리. 네, 하루, 나리. 나리. 얘가 초아. 네. 제가 듣기로는 하루와 나리는 네, 네. 모녀 관계라고 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우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호자님들이 없으면 집안을 좀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느낌이 와요. 네. 지금 보면 이것도 그렇고 네. 저기도 그렇고 네. 네. 쇼파. 네, 소파 같은 것도 이제 네. 갈근 느낌이 나는데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2살이고요. 2살? 네. 그럼 최근까지도 그래요? 계속. 계속? 네. 부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녀석들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 외출할 때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보호자들은 집단 속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되게 좋은 자세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관리거든요. 교육 못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사고를 못 치게 교육하는 것보다 사고를 못 치게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인데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나가실 때도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네. 더 좋아요. 뭔가 자꾸 금방 올게 뭐 나 나갔다 올게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두 분은 만점 보호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중요한 게 뭐죠? 뜸은 그만 들이세요. 불안한 기색이 안 보여요. 혹시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집안만 어지럽히면 다 분리불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봤을 때 그 둘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난장에서 식분증까지 평소 녀석들의 문제들이 분리불안에서 비롯된 문제 행동이라고 여겨왔던 보호자들. 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는데요. 어떤 걸까요? 불안한 아이들은 주로 뭔가 보호자와 연관된 물체들을 뜯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뜯으면서도 안절부절 못해요.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뭔가를 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나머지 둘은 저거 뭐야? 네. 재밌는 일 일어나나? 지금 하루인 거죠? 네. 하루가 지금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날이 초아는 옆에서 우선 관망하고 있는 상황. 주로 뒤지는 건 하루가. 네. 하루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하셨는데 저건 저기다 놓고 나가셨지? 저걸 원래 못 열었었는데 네. 네. 어느 날부터 저렇게 열더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잭팟이 터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냄새 나는 것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그동안 노력해서 안 됐는데 안 되다가 한번 딱 성공을 해버리면 저 행동에 더 빠져버려요. 이게 도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박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한테 통한다는 거죠. 매번 성공하는 것보다 안 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에 더 빠져들어 버려요. 하루에겐 하나의 놀이였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으로 알려진 하울링. 창문으로 이게 보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자꾸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다가도 거기서 터져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이제 나한테 이제 관심이 끊어진 것 같은데 가끔씩 자꾸 카톡 보내는 거예요. 가끔씩. 잘 지내? 이런 거. 그렇죠.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창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희망 고문을 막아줘야 돼요, 이제. 보호자가 없을 때 외부 자극은 반려견의 불안만 키울 뿐 시야에서 가려주면 더욱 안정감을 주겠죠? 저희 나갔을 때 좀 바로 시야를 싼다던가 응가를 싼다거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아이는 그래도 정확히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모든 강아지들은 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보호자랑 떨어지는 거 95%는 싫어해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도 피 뽑아서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돼 있어요.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문제를 보였다고 해서 그 원인이 모두 분리불안이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난장을 피우거나 하울링 모두 언뜻 분리불안 증상 같지만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것, 식곤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야, 잠시 한숨 이렇게 숨 한 번만. 그러게요. 그간 많은 사례를 봐온 설채연 수의사에게도 연구 대상이라는 녀석들의 식곤증 문제. 싸러 가는데 그 싸는 걸 옆에 기다리고 있지? 초아도 하루 싸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 왜 이래? 취향이 참 확고했던 녀석들의 입맛, 서로의 똥이 별미가 된 이유 차근차근 확인해 볼까요? 어렸을 때 데리고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커가면서 생겼어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네. 하루가 아기 때 이제 젖먹이 할 때부터 이제 자기 아이들 흔적을 지우겠다고 애들이 응가 싸거나 맞아요. 오줌 싸거나 맞아요. 그럼 다 핥아서 먹더라고요. 새끼를 낳고 나면 내 이 둥지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새끼 똥을 다 먹어요. 네. 왜냐면 똥이 남아있으면 더러워지고 세균의 온상이 되니까 밖에 있던 세균도 거기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똥은 먹고 강아지들이 오줌을 스스로 못 싸기 때문에 핥아줘야지만 싸요. 그러다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실제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나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초아는요? 근데 혹시 애들 처음에 데리러 갔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케이지인데 이제 바닥에 이제 오줌똥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지. 끈장? 네. 어렸을 적에 이 좁은 공간에 살았거나 많이 못 먹어봤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저 초아 때문에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못 주고 계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료 이외에 지금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게 사료 이외에 다른 맛이 이 맛밖에 없어요. 과거 뜬장에서의 생활과 제한된 식습관이 서로의 변을 탐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지금 보호자의 걱정은 또 있었는데요. 신났구만. 배변 패드. 배변 패드 먹어요? 몸에 안 좋은데 그거 좋지 않은데. 특히 나리가 저 오줌 싼 부분을 저렇게 잘 먹어. 나리가 네. 거기를 먼저 항상 뜯어 먹더라고요. 저게 뭐야? 네. 딱 저 상태예요. 저기 뜯어 먹어서 다른 데는 멀쩡한데. 오줌에 이게 가끔 뭐 이렇게 호르몬성 질환 같은 거 당뇨나 이런 게 있어도 그러면 이제 오줌에서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저럴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아파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건강보다는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근데 저쪽에 굳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저기가 좀 그래도 이렇게 저희 딴은 안쪽이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이동이 우리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바깥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쪽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약간 억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화장실의 개수, 그리고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지 않으면서 화장실은 좀 애들끼리 놀다 보면 이제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고 싸다 보면 계속 너무 많이 쌓여져 있고 저 주위에 좀 싸잖아요. 네. 대체로 네. 대체로 요 주위에다 싸잖아요.
얘 보세요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화장실 다 날아다녀요 지금. 화장실이 지금 다 날아다니고 뜯었고,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좀 어지럽혀 놔도 되는데 똥칠을 해놓고 패드를 먹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게 네. 걱정.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좀 둬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려견들이 똥을 먹는 행동으로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똥을 먹는 행동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동물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그런 증상입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에 좁은 공간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심심하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반려견들이 식분증의 확률이 훨씬 높다. 보통 어린 나이 때부터 지속되어 온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영양 균형만 잘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1살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1년이 넘어가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식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너무 적게 주거나 저급 사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은 거의 다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기생충성 질병이 있어도 아니면 췌장 소화효소 부전 같은 것도 식분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피부병이나 다른 어떤 질병에 처방하는 약들 중에 식욕을 높이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식분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 처방받은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체크하셔서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의 배변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지금부터 식분증 솔루션이 시작되니 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다시 황경영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제보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식분증 개선 교육. 이름하여 우리 집 똥강아지 교육 1단계. 세상에 화장실 개념 바로잡게. 우선은 화장실에 대한 환경을 좀 한번 바꿔봐주고 싶어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위치죠. 위치. 그리고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새 아이니까 화장실은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들도 조금 더 많을수록 좋아요. 우선은 저는 아까부터 조금 눈여겨봤던 게 한 곳이 있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왠지 저기 이쪽일 것 같은 느낌. 네, 이쪽도 괜찮아요. 네. 또 어디가 좋을까요? 안쪽? 근데 그건 너무 부엌이잖아요. 애들 밥 어디서 먹죠? 밥 먹는 공간이랑 너무 안 붙는 게 좋아요. 위치는 밥그릇과 멀고 이동이 적은 곳으로, 개수는 마리당 하나씩 제공하는 게 쾌적하겠죠? 위치를 정했다면 화장실을 만들어 볼까요? 실제로 저희 집 강아지한테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희 집 강아지는 조준을 잘못했어요. 애들은 인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 패드 위에 내 발바닥이 닿으면 싸도 돼. 우리가 그거를 정중앙에다가 가서 싸라고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여긴 딱 화장실이야 라고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쌀 수 있게 만들어줬더니 나중에는 딱 중앙에서 쌌고 나중엔 이 펜스도 치웠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뭐야 이게 어떤 구조물이 생겼어, 이거 뭐야 하면서 주변에서 싸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기 전에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입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바운더리를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셋 중 가장 겁없는 초아부터. 지금 딱 그렇죠. 입구로 못 들어가죠. 야, 이거 IQ 테스트인데, 이거 강아지들 IQ 테스트 이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예이! 이거 승부욕 타올인데! 발을 쓴다. 입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초아는 IQ 천재가 될 수 있을지. 잠시 갈팡질팡 헤매던 초아. 입구 앞에 서자 두뇌 풀 가동. 그렇지. 조금 더 익숙해져야 돼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돼요. 아직은 조금 겁내면서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초아 성공!
다음은 초아의 똥메이트 하루. 되게 조심스럽죠. 옳지. 아유, 이 쟁이쟁이 just 겁쟁이. 제가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좀 옆으로 빠져볼게요. 설쌤의 배려는 하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루야, 거기서 계속 있으면은 안 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울타리 안팎을 자유로이 오가는 게 교육의 핵심. 딸이야. 네, 거부감 없네요. 옳지. 이제 울타리 안이 화장실인 걸 확실히 알려줘야겠죠? 일반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줘 볼 건데 패드를 물고 뜯는 반려견에게 추천하는 다회용 배변판. 발바닥에 다공성 물질이 닿으면 배뇨 욕구를 느낀다고요. 구멍이 뽕뽕 뚫린 느낌이 날 텐데 지금 보시면 안 올라가잖아요. 네. 얘도 똑같아요. 연습을 조금 시켜야 돼요. 지나가도 된다라는 인식을 조금 심어줘야 돼요. 이번에도 초아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바닥을 밟지 못하면 그림의 떡. 한 발이라도 배변판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가 자신감을 하고. 자자, 냉큼 건너오시게나. 그렇지. 다음은 배변의 요정, 아니요. 나리. 나리야, 넌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지나와야 돼. 뒷다리도 한번 와봐. 용기 내서. 허리가 너무 길어. 진짜 허리가 길어서 뒷다리가 안 올라와도 올 수 있어. 자, 지금 뒷다리는 한 번도 못 왔어요. 주의할 점이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 부드러운 감촉에 적응한 후라 교육이 쉽진 않겠지만 똥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필수. 간식에 홀린 나리. 그죠? 어느새 네 발 모두 안착 성공! 응? 아니 근데 내려와야 간식을 먹는데 이 녀석 꼼수를 쓰다니. 설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더 멀리 간식 투척. 아저씨 무서워. 소심이들. 이제 취향에 맞는 화장실이 무언지 지켜볼 차례. 과연 세 후보 중 가장 많은 픽을 받을 화장실은 어딜까요? 그리고 똥강아지 교육 2단계 외출 전 팁인데요. 안전하게 씹을 수 있는 것. 만약에 씹어서 망가뜨리더라도 먹지 못할 것들을 한번 제가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그냥 장난감이랑 장난감 다 가져다 달라고. 배변과 패드에 대한 생각을 잊게끔 장난감도 주면 좋겠죠? 네, 치실 토이 같은 건 상당히 괜찮아요. 간식 한 번만 저 줘보시겠어요? 몇 개만? 그냥 주면 별로 흥미 없잖아요. 네. 껴야죠. 숨겨서. 네, 숨기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네. 이런 거 얘기해요. 치실토에다가. 아하, 이런 팁이. 근데 선생님, 이 집에는 이미 오래된 우리 인형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배변이랑 휴지통에 밀려서 무시받기 일쑤였어요. 많이 안 사셔도 돼요. 만약에 인형에 흥미가 떨어졌다. 그럼 첫 번째로 하실 거 세탁기에 돌리세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세탁기도 자주 돌려봤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애들이 좀 흥미로워해요. 설쌤의 주머니에서 나온 장난감 심폐소생 꿀팁. 립밤, 체리향, 수박향. 네, 우리는 화려한 거 보고 이쁜 거 보면은 흥분을 하지만 얘네들은 냄새가 재밌으면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립밤 같은 경우 우리 입술에 묻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살짝 묻혀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벌써 관심을 가지죠. 좋은 냄새 나는데? 실제로 장난감, 그쵸? 덩스멜 말고 이 상큼한 향 꼭 기억해야 돼. 모든 기본 교육을 마친 후 실전에 바로 적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녀석들에게 교육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최소 한 몇 시간이나 한 얼마 정도 있다 들어가면은 완전 난리가 돼 있었어요. 금방 한 1, 20분만 1, 20분 만에? 나가도 오케이. 뭐 초토화되는 건 2-3시간이면 평소에도 저희 나가면은 여기 있다가 저희 나가는 거 보고 나리가 먼저 없어져요. 그럼 뭐 하고 있나 보면 패드를 뜯고 있어요. 녀석들 얌전히 잘 있을까요? 이 집의 리더는 어찌됐든 하루예요. 근데 하루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루가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막 동조하면서 더 큰 일을 만들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날이 봐요. 하루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진짜 그대로 따라요. 네, 그러니까 하루가 사고를 치면 나리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패드 찢는 것도 쓰레기통 뒤지면서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어렸을 때. 식분증도 엄마가 자기 똥 먹는 거 보면서 시작되었을 거고. 복사기야,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나저나 새로운 화장실에는 관심이 없는 녀석들. 딸이 하나 소파에 있을 것 같아. CCTV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는 나리. 슬슬 불안한데요. 아, 저기다 쌌구나, 안나를. 오케이. 이 흔적은? 새로운 화장실이 낯선지 결국 익숙한 곳에 실수를 한 초아. 그리고 그걸 나리가 발견하고 먹어 해치웠던 겁니다. 솔루션 실패인가요? 문제 공간을 막아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렇게 처음에 습관 없어질 때까지. 지금 여기가 제일 큰 문제가 항상 계속 일어나요. 똥 먹고, 똥 실수하고, 오줌 실수하고. 이 공간이 문제가 되는 공간이라서 여기는 폐업. 이 화장실 폐업. 배변의 추억이 강력했던 문제의 공간을 막은 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거실 한가운데로 화장실 환경을 다시 바꿔줍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다 요 위에서 쌌으면 좋겠어요. 다회용 배변판 위에 기존에 사용하던 배변 패드를 깔아 거부감도 줄여보는데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은 좀 뜯어먹을 수도 있기는 한데 싸고 나서 여기가 습관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장이 놓여 있잖아요. 그럼 1장을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장을 빼고 나중엔 아예 다 빼게 되면 패드 없이 아이들이 요 위에서 오줌을 싸게 되면 이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에는 제발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다른 아이들이 오줌 싸는 모습 한 번씩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네. 누구야? 쌌나? 쌌나 봐. 쌌죠? 아닌가? 볼 일이 급한 듯 울타리 앞을 서성이던 나리. 이내 걸음을 돌려 새로운 화장실에 꼬리! 그리고 잠시 후 아이, 오줌 쌌던데. 새로운 화장실의 소변을 본 나리. 바로 그때 수상한 낌새 포착. 저희 들어가 볼까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들어온 세 사람. 그리고 집안 상태가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 거실은 합격. 결국 패드를 뜯어먹은 나리. 그래도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나리처럼 해도 안 되는 개들을 위한 설쌤의 궁극의 솔루션 지금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식분증의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배변 배뇨를 실내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서양 반려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는 똥, 오줌을 다 싸지 못하게 하고요. 산책 나가서 밖에서만 변을 보고 오줌을 싸게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똥을 먹고 싶어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관리가 가능해요. 애들 원래 냄새 좀 맡죠? 네. 됐다. 나오세요. 나요. 아이고, 나리야. 오케이. 하루는 감 잡았어요. 나리. 반려견들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인데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못하게 했을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보통 에너지가 남으면 씹기로 발현이 돼요.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돼요. 보호자가 외출한 동안 실내에만 있게 되는 반려견들. 그러므로 꼭 배워야 할 교육도 있겠지만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죠? 오늘 한 2가지 옵션 첫 번째만 시도해보고 바꿨는데 아마 이걸로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이나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이 아이들이 뭘 더 좋아할지 뭘 더 싫어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가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저도 그 두 분의 협조가 진짜 꼭 필요합니다.